저는 결혼 29년 차 되는 맞벌이 부부의 그 부부 소통 문제 때문에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부인이 그 혈액형으로 O형이고 연애할 당시부터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A형이었고 또 저는 그 고향이 전라도인데 저희 부인은 또 경상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져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50이 넘어지면서는 자꾸 제 자리를 찾고 싶어지고요. 네. 또 왠지 그런 부분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제 나이가 된 모든 남성들은 부부간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의 저기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문. 근데 어떤 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해. 일반적으로 대화가 짧죠. 들어가면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 휴대폰을 본다든가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단답형 형식으로 이렇게 짧아지고 요즘은 또 뭐 그 아줌마들이 흔히 하는 사우나 토크에 대해서 나무집 남편들은 뭐 어쩐다들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 2인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런 게 자꾸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그러면 왜 경상도 여자 결혼을 했어요? 경상도 여자 그런 걸 어떻게 해? 경상도 남자 그런 거 어떡하냐 하듯이 경상도 남자는 뭐 농담에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그 그렇습니다. 부인은 3마디는 더 안 해 그래도 생긴 게 그런 거 어떡해요. 근데 경상도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도 그 까르마 그 습은 똑같은 습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가 문제 제기하면 남자가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같은 것도 최근에는 또 자기 위주로 해서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걸러보는 형식으로 해서 가볍게 먹자고 그래가지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뭔가를 씹어 먹어야 이렇게 포만감이 드는데 그런 식사도 자기 위주로 뭐 토마토 주스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저한테 쌓이는 겁니다. 아니, 자기 토마토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잖아. 제가요?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한 것도 많은데 이야, 이 남자 이거 문제다. 자기 이렇게 삶아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돼. 버리고 간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제가 불안감을 느껴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딱 공양을 준비해가 마누라를 깨워서 좀 대접해 봐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했는데 아, 그럴 때 자기도 자기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면 되잖아. 무겁게 준비하면 되잖아. 부인 할 때는 가볍게 하고 내가 할 때는 무겁게 하고 아침부터 불고기 하고 이렇게 내놓고 그건 뭐 불평할 게 있어요. 해 먹으면 되지. 요즘 밥은 밥통에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부인 문제가 아니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천대받아. 이거 어려워. 대부분 그 집에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스마트폰의 웹을 이용해서 예.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스님의 뭐 인생 수업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책도 많이 줬으면은 좀 이렇게 소양이 넓어져 가지고 저한테 대화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갈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천대받는 것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 저기 좀 자각 좀 해요. 여러분들 자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집에 사는 여러분들 큰아들이 이렇게 지금 외롭다잖아. 근데 부인들은 그 지금 자기 고민 그 전혀 생각 못 해요.
몇째 아들이에요? 예? 예. 자기가 집에서 원래 어릴 때 몇째 아들이었느냐고. 집안에서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왜 막내 같은 생각을 해요? 아들이 밑에 동생이 더 있어요? 예. 몇 명이나 더 있는데? 동생이 둘 더 있습니다. 둘 더 있어요. 그 우리 형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다 알아서 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기 부인한테 자꾸 의지해요? 엄마 사랑을 어릴 때 좀 못 받았어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아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제 질문이 저기였는지 모르지만은 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있던 입장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랑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한테 뭔가 자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의지를 하면 할수록 부인은 이 남편이 남자 같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관심사 가지고 있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밥에 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막 주스는 한 잔 짜주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이렇게 남자지만은 필요할 때는 엄마처럼 의지하고 싶잖아, 그죠? 그런데 여자들은 또 반대로 남편한테 대해서 이게 서로 이 감정이 굉장히 묘합니다. 자기는 어떻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는 엄마처럼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죠. 엄마처럼 좀 품어주기를 원하잖아. 예. 그런데 어떻게 밤에 잘 때나 이럴 땐 좀 야하게 좀 섹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밖에 친구들한테 부인 일에 대동해가 나갈 때는 친구들로부터 현모양처라는 소리 듣고 싶잖아. 예, 맞습니다. 집에서는 또 살림 잘하는 가정부, 좋은 파철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애 키울 때는 또 좋은 유머가 돼줘야 되잖아. 근데 여자가 그거 다 못해 한꺼번에. 근데 반대로 여자들도 또 어떠냐? 남편이 때로는 야성적이기를 원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화할 때는 뭐이기를 원한다? 아주 또 학교 동기들처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짐들 때는 포터가 되기를 원해요. 하인이 돼가지고 전부 서빙해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듬직한 어지처가 돼주기를 원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존경할 만하다. 여자는 또 이 요구가 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 남편들이 요즘 존경할 만하지가 못하니까 법륜 스님한테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스님한테 가서 대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부인이 다 해줄 수도 없고 부인 욕망대로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의 여기서 자각은 내 욕망대로 부인이나 아내나 남편이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람인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냐. 그 5가지 중에 뭐다? 한두 가지만 하면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상대도 나한테 그 5가지를 요구한다면 나도 한두 가지만 해주면 되나? 그러면 안 되고 5가지를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고 상대한테는 한두 가지만 원하고 이래야 이 부부 생활이 만족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이렇게 둘이 친하고 이러지만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이렇게 대화도 적어지고 삶이 그냥 일상화되기가 쉽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상대에게 요구가 많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외국 일본 같은 데도 보면 황혼 이혼이 많거든요. 내가 젊을 때는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늙어가까지 남편한테 내가 종노릇 할 게 뭐가 있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 바뀌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살 수가 없었는데 부인이 직장 다닌다 그랬잖아. 그죠? 직장 다니니까 뭐 남편한테 의지해가 살아요? 지가 벌어가 산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벌어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 가정 생활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런 감사, 옛날에는 이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는 바깥일 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 바깥 양반이라고 불러요. 아내는 집안일 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일 한다. 그러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뭐 딴 거에 아내인 줄 아세요? 안에 있는 일 한다 해서 아내고, 집안일 한다. 그래서 부르기를 집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 말이 생겼냐? 집안일 하는 사람이다. 우리 바깥 어른, 이 말은 이거 바깥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일 하는 남편이 없이 과부가 혼자 살면 생활이 너무 공공해요. 그 다음에 집안일 하는 아내가 없으면 호라비가 너무 초라해요. 옷이 깨재재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집안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바깥일 하면, 여자는 바깥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옛날에 4가지가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남편 없는 아내, 과부, 아내 없는 남편, 호래비, 그다음 부모 없는 자식, 고아, 자식 없는 늙은 부모.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독거노인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환, 과, 고, 독, 이게 4가지가 제일 불쌍한 사람에 속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바깥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을 갖게 됐다.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바깥일을 하게 됐는데, 바깥일은 하게 됐으면 그러면 아내 일이 어때요? 줄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계화가 돼가 줄은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자는 바깥일만 그냥 계속하고 있고 아내는 바깥일을 하는데도 아내 일은 자식 키우고 밥하고는 다 하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게 과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아내, 전업주부는 집안일이 줄었으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가 필요한 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과부하여 안팎일을 2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이 아내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집안일을 좀 해줘야 된다. 또는 아내가 하던 일을 좀 맡아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요 세대, 우리 세대는 바깥일만 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근데 아내는 안팎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세대 40, 50대 여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20대쯤 내려가면 어떨까? 이건 절대로 여자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결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처음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아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기를 교육시키기 문제되니까 장관하다가 그만두고 집안일 도우러 가는 사람 가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장관하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미국에는 6시 되면 무조건 퇴근하면 집에 와야 돼요, 남편이. 우리처럼 12시 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외출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또 부부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양 문화다가 아니라 이게 아내가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남자만 모이고 여자만 모이고 이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종토회 모임이나 가면 반드시 대다수가 부부 동반입니다. 무슨 모임을 해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아내가 바깥일을 하니까 남편도 뭐 해야 된다? 안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는 안일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가 안일을
요구하면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안팎 두 가지 일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준다고 이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나는 안에 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두 가지에서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 다 해서 좋아. 이렇게 나는 며느리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시어머니 역할은 안 해도 되고 좋아.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낀 세대는 며느리 역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대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시어머니 대우 받으려면 장가 못 보내요. 딱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 역할은 충실히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보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전환기에 있으니까 이쪽 문명도 경험하고 저쪽 문명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안일 안 하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야 누가 편하다? 아내가 편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나눠 가지려고 해야 남편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고 자기가 만약에 전적으로 벌어왔다 하더라도 은퇴 딱 하면, 남자들 여기 몇 분 계신, 은퇴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3년간 부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퇴하는 날부터 여보, 그동안에 내가 바깥일 한다고 집안일 당신 혼자 해서 힘들었지, 표도 안 나는 거 앞으로 3년은 내가 30년 내 얻어먹은 거 30년 다 갚지는 못하고 10분의 1로 축약해가 3년 내가 할게, 너는 쉬라. 그러면서 저는 한 20년 들어갔습니다. 뭐 했는데 20년간? 계속 부엌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데? 계속 자기가 제가 김치 아침도 담고 챙기고. 다 해서 그냥 설거지 좀 거들어줬어. 그건 일도 아니야. 그건 나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반찬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자기가 잘 못하면 선생님을 초등해가, 아내를 선생님으로 모셔가, 여보 소금은 어느 정도 뿌려야 되니 이렇게, 손대지 마 그냥 가르치면 줘,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하긴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삶이 좀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러냐, 아내가 탁 좀 따뜻하게 좀 위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나, 그죠? 아내도 또 남편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 해요. 이렇게 서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자기는 지금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탈이요. 뭐 얼마나 했는지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해봐. 내 여자들한테 물어볼게. 이 정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자기 충분히 한번 얘기해봐. 자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만큼은 했는데 할 만큼은 했다는 게 누구 기준인데? 제가 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남성에 비해서 다른 남자에 비해서 많이 했다 이건데, 그 안 하는 경상도 남자하고 비교해가 많이 했다 그러면 되나? 근데 아내는 기준을, 그런 남자하고 기준을 안 잡는다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는 남자하고 기준을 잡는다니까. 기준을, 인간 기준이. 그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저 부인이 혹시 여기 와 있을지 모르니까 있으면 여기까지 어때? 질문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때? 뭐 그거 깨놓고 얘기해. 내 부인이 있으면 차다가 마이크 줄게. 오늘 저녁 후환이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바보같이 남자가 저래.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지 뭘 그래. 욕 좀 하면 얻어먹으면 스님이 되지. 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부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싹 그냥 한번 까발려버려. 아닙니다. 저리 쫀쫀하니까 그렇지. 제가 차라리 무악산 올라가서 큰 소리를 한번 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제 자신이 더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아. 자 그러면 우른 거사님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첫째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아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자기가 어린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썰어 먹고 잘라 먹고 그냥 해 먹고 이러면 되지. 그럴 때 뭐 이황제 하는 거 아니까까지 해줘도 되고 미우면 그냥 혼자 해 먹으면 되고. 그래.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또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 남자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쇼핑을 갔다가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안 사주는데 네. 어느 날 보면 자기네 옷은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신상이 딱 사져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오케이. 자기는 어린애다. 자기 직장 안 다녀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필요한 거 사 입으면 되지. 왜 사달라고 너? 엄마한테 사달라고 저런 애하고 똑같네. 자기가 사 입으면 되잖아. 저는 경제권을 다 줬거든요. 아니 월급 받아가 사버리면 되지. 월급이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아내한테로 통장으로 가요. 예. 근데 돈을 안 줘? 부인 누구? 이거 손 들어봐. 아니 자기 버는 것만 자기가 쓰지 왜 남편 버는 걸 지 맘대로 써? 일단은 안 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왔으면 좋았지. 예, 저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뭐 보너스니 뭐니 통장을 안 보내고 따로 생긴 돈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 연말정산도 보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예,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한다. 그래도 술 먹으러는 가잖아. 술 먹지 말고 사요 그걸 옷으로. 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아니, 그 옷을 사면 또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샀다 그러지. 네가 안 사줘가 내가 샀다 이러면 되잖아.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고 또 물어보게 돼요. 어디는 하기는 회사에서 조금 뒷돈 받았다 이러면 되지. 안 그러면 술 안 먹고 샀다 이러면 되지. 너무 진짜 자기가 눈치 보고 사는 것 같네. 그거 어느 여자고 진짜. 요즘 아들도 기죽이면 안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죽이가 되나? 다음번 강의에는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같이 오면 내가 억수로 말아 그래 줄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고.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9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30년 살았죠. 그럼 자기 나이 60 다 돼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90까지 산다 해도 결혼해서 사는 것만큼밖에 살 일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고비를 넘겼잖아. 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뭐 뒤에 뭐 못 살겠어요. 그냥 살은 집에 그냥 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사님 아직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부인들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놓고 아들한테 갓난애기한테나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 쓰면 남편이 소외감 느낀다는 건 여러분들 모르죠? 알아요? 여러분들 큰애가 작은애 나가 거기 신경 쓰면 큰애가 섭섭해가 질투하는 거 그건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애도 그렇게 섭섭하다니까. 근데 이건 모르면 부인 아니에요, 그거.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이런 거는 다 나보다 더 어른 같은데 이 따뜻한 보호받고 싶은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어린애입니다. 왜 그럴까? 엄마 손에서 자라서 그래요. 이 병 고치려면 아기 때부터 남자가 키우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성적인 개념에서는 여자고 하나는 엄마예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는 늘 무의식적 세계가 하나는 여자 할 때는 지가 위에 설라 그러고 큰소리 치고 이러고 하나는 엄마한테는 늘 어리광 피우고 싶은 이 두 가지 심리가 늘 교체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광 피우고 싶거나 약간 앵기일 때 여러분들이 징그럽잖아, 다 큰 게. 그래서 탁
쳐내면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큰아들 키우듯이 이렇게 감싸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격려가. 그건 어떤 남자도 다 그래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남자와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찾기도 하고 여자를 찾기도 한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남편한테 무의식 세계에서 하나는 아빠를 찾고 하나는 남자를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빠 손에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남자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거 이거를 여성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강하냐 마음이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성애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하늘이에요. 신이에요. 남자는 신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자는 신이 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다. 그럼 남자가 빨리 죽을까? 여자가 빨리 죽을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여자가 죽고 남자가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들 조사해봐요.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어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응력이 여자가 훨씬 셉니다. 근데 북한 같은 데서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구걸을 하든지 장사를 하는 게 남자는 체면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여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해요. 아이들도 살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애하고 여자가 강합니다. 오히려 아주 갓난아기는 약하지만 바로 10살만 먹으면 애가 더 생존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은퇴해서 남자가 오면 이렇게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스스로 부엌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남자가 오면 한 3년간 이렇게 더 받들어 줘야 돼요. 거꾸로. 여자는 남자를. 아이고 여보 그동안 30년 고생했다. 이제 가만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동안에 고생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푸시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나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려가 기주고 있는데 집에서 마누라까지 내 돈 못 번다고 팍 밟아버리면 살 의욕이 안 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 이 권위주의가 꺾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들 살 때도 권위주의를 하면 안 돼요. 이 목에 힘을 줬기 때문에 빨리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주의를 살기 때문에 늙으면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이 우선 엄마하고 살기 편해요? 아빠하고 살기 편해요? 75살, 80 먹은 영감이 있다 할 때, 할머니하고 영감이 있다 할 때 우리 젊은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게 편할까? 엄마가 편해요. 엄마는 방청소도 해야 안 해요? 밥도 가끔 하죠. 그리고 권위를 부려야 안 부려요? 밥 차려드려야 돼요?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아버님하고 모시고 살면 밥 차려줘야 되죠. 방청소 해줘야 되죠. 그죠?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또 하는 일이 없잖아. 시키기만 하지. 그래서 젊을 때 회사 일할 때는 좀 유용한지 몰라도 늙으면 남자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버린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극복하려면 평소에 아이들에게 권위로 하면 안 돼요. 편해야 돼.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고 빨리 뭐를 연습해야 된다? 부엌일을 연습해야 돼. 집안의 일을 빨리 연습을 해서 그냥 은퇴하면 내가 밥해 먹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변해줘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오래 삽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오래 삽니다. 권위주의를 버리면 훨씬 명이 10년은 길어집니다. 다만 남자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면 여성분들은 그 남편의 그런 그
바깥으로만 큰 소리 치지 속으로 약하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화를 내고 뭐 목이 힘주고 폼 지기면 기분 나쁘더라도 잠깐 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 니 잘났다 니 왕자 돼 이래 좀 막 지죽을 줄 모르고 일을 해요. 그걸 꺾으려 그러면 이게 별 힘도 없는 게 곤조를 부리고 살림을 때리 부수고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 거사님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여성들만 질문했는데, 네. 우리 거사님을 해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5이고요. 네, 제가 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남편이 일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근데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그거를 어떻게 제가 지혜롭게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뭐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건데 우리 케이스는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감당이 잘 안 돼요. 남편이 맨날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럼 주말 부부 하면 되지. 아니 근데 자기가 멀리 이사를 직장을 구해가 멀리 가가지고 주말에 모으면 되죠. 그게 우리 또 이제 남편과 이제 남자가 여자하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우리 남편은 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불만이 뭐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나가야지 어떻게. 남편은 같이 있는 게 좋다는데. 네, 아니 근데 좋은 친구들하고도 같이 맨날 붙어 있으면은 그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맨날 붙어 있으니까 이제 짜증이 좀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몇 년이 되니까 그 짜증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애들을 키우잖아요. 집에서 애 네. 살림하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도 애들이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참고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뭐 5년이다 뭐 10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길어야 100년 안 넘는데. 뭐 지금 뭐 길어야 한 40년 정도요. 그러면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아니 참으면 안 되지. 왜 참아요? 길어야 40년밖에 안 되는데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살고 싶어도 40년 이상 못 사는데 더 살고 싶어도 아깝지 않아요? 네. 아니 요렇게 살고 싶어도 40년밖에 못 산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1분 1초가. 더 있고 싶어도 40년 이상 못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그냥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꾸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암이 딱 걸려가지고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몇 년밖에 못 산다 하니까 그걸 갖고 엄청나게 괴로워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몇 년밖에 못 산다. 예. 그러니까 이제 5년밖에 못 산다 하면 굉장히 괴로워해요. 예. 근데 50년밖에 못 산다 하는 거는 별로 괴로워 안 해요. 예. 왜 그럴까? 짧게 너무 길어서 그럴까?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이 차이가? 5년밖에 못 산다 하나 50년밖에 못 산다 하나 500년밖에 못 산다는 한계 지어진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근데 왜 5년밖에 못 산다 하면 이렇게 갑자기 조급해질까? 자기도 그러니까 아이고 이 남편하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40년 이상은 못 산다. 아이고 한시가 아깝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 그러니까 40년 지나면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최고로 그것도 길어야 40년이에요.
안 그러면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모레 그만둘 수도 있어. 인생은. 자기 만약에 그런 생각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자기 아쉬워할까 안 할까? 아쉽겠죠. 근데 왜 그럼 죽은 뒤에는 또 없을 때는 아쉬워하고 있으면 또 귀찮다 그러고 그럼 무슨 심보요? 그러니까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보통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공부 안 한다, 말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애들 때문에 다 괴롭잖아. 그죠? 맨날 잔소리하고 애들 갖고 큰 소리 치고 또 그거 갖고 부부가 싸우고 이래요. 한국은. 이 외국보다 한국은 애들 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참변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영원히 나한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영원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애가 교복 입고 학교 나가는 것만 해도 어때요? 그냥 뿌듯한 거예요. 감사하다. 저녁에 애가 가방 메고 엄마 하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뒷전이고. 그러니까 행복은 원래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행복인지 모르고 불평을 하다가 잃어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데 자기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면 자기가 만약에 종교가 뭐예요? 성당 다녀요. 성당 다녀요. 네. 그러면 이제 아니 꼭 종교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요. 불교 신자면 불교 신자, 무교. 만약 성당 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아이고 귀찮다,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만약에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주시면 좋죠. 네. 그래서 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줘야 돼요. 치워주면 자기가 이제 그때는 거꾸로 또 왜 하나님 데려갔느냐고 또 난리를 피워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잠시예요. 그게 하루일지 이틀일지 3일일지 길어야 몇 년밖에 안 된다. 아무리 길어도 기적같이 길어도 40년을 못 넘어가고 짧으면 내일로서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가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떨어져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이 그래요. 처음엔 귀찮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는데 내가 아쉬워할까 봐 나한테 그런 기회를 줬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막 1년, 2년, 3년, 5년 지나도 이 슬픔을 못 이겨내요. 근데 부모님이 한 3년 정도 집에나 병원에 누워 있어가 늘 병수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김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생각은 안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아이고 막 이래 편찮으니 돌아가시지 이런 게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남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역시 그래도 슬프고 울고 해도 이렇게 막 정신적인 충격은 안 받아요. 이걸 뭐냐 하면 이별에 대한 준비라 그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돌아가시고 보면 아,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욕설을 하거나 몸이 아파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정을 떼려고 그랬구나. 이걸 나중에 이제 자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게 나를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정을 떼려고 그랬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첫째 필요하다. 그러면 노력이 필요 없고 참을 것도 필요 없어요.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깨어 있으면,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뭐 60대면 죽는다, 80대면 죽는다, 100살 못 산다 이래도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내 생명은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의식은 100살 못 산다, 나도 곧 죽는다 이러지만은 민마음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뭐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80 살았으니까 먼저 돌아가실 때 다 됐네. 그리고 본인도 아이고 언제만 늙었으니까 뭐 죽을 때 다 됐다. 말은 이래 해도 이 마음은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느낀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영원히 지속이 안 됩니다. 잠시뿐이에요. 잠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젊을 때는 이게 인생이 깁니다. 여러분들 왜 10살 때는 설이 몇 밤 남았냐 이래 손을 꼽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근데 나이가 29, 30 넘고 40 넘어가면 1년이 하루같이 지나가죠. 휘떡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 70이 80이 엊그제 같아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게 길어야 40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하물며 그것도 보장이 안 된 거고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 될지 글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인연, 이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항상 이 하루가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만족할 만큼 우리가 하루를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래 할 만큼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난 그 이상 더 할 수가 없다. 이래 되면 후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초상 부모가 돌아가시면 효자가 많이 울어요, 불효자가 많이 울어요? 다 불효자가 많이 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울고 제사상 차리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찬물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부모한테 떠줘라. 그게 효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금이 굉장히 소중한 줄을 알며 참을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런 말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순간순간이 소중한 줄을 알아버리면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노력을 한다 참는다 이거는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해결책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은 소중한 줄을 알아버리면 노력할 게 없어지고 어리석은 자는 소중한 줄을 모르는 무지는 놔놓고 그걸 어떻게 참는다, 어떻게 한다, 호흡을 한다, 안 본다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영리해 보여서 제가 그렇게 공연히 노력할 거 없이 딱 소중한 줄 알아버리면 이게 오직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치는 알았어요. 근데 꼬라지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시겠어요? 스님하고 대화할 때 이치는 그렇구나 하는데 딱 보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가까이 있은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미워지지 길 가는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 그죠? 그럼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널 사랑하면 좋아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라, 좋아해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길 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요구 조건이 없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잘해주는 만큼 니도 잘해라는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조건이 나한테 만족스럽지가 않아. 내가 요구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다 그건 장사예요. 내 네 이마인 좋아했는데 니는 뭐 요마이밖에 안 해주나? 내 사랑한다고 3번 얘기했는데 니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친구 지간에도 내 술값 3번 냈는데 니 한 번밖에 안 냈다. 내가 뭐 전화를 5번 했는데 니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머리를 굴려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사랑이지 장사 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손해났다. 이익 봤나? 아이고 손해다. 이렇게 손해볼 바에야 뭐 혼자 사는 게 낫지. 같이 살면 뭐하노?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 같이 살면서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안 돼요.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하나님한테도 요구해요. 나 이번에 성전 짓는데 돈 많이 냈는데 뭐 좋은 일 없어요. 뭐 기도해봐야 아무 효험도 없대요. 이렇게 늘 계산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장사 속으로 계산한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은 이렇게 전부 계산, 장사 속으로 한다. 그래서 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줄 알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해를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랑이 눈물이 되고 미움이 된다, 원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와 결과가 달라졌죠. 그것처럼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남녀가 모르는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나하고 너하고 모를 때는 우리들의 무의식이, 마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이게 밑바닥에 깔립니다. 전제가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너 코리안? 오, 같은 한국 사람이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지. 난 중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뭐라고? 한국 사람이다. 그래, 얘기를 해봤더니 고향이 같은 전라도야, 같은 경상도야. 그럼 또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종교를 물어봤더니 같은 천주교야. 더 좋죠. 취미를 물어봤더니 등산이야. 같은 등산이야. 이렇게 하나 갖고, 2개 갖고, 3개 갖고, 4개 갖고, 5개 같으면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야, 니하고 나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발전해가 이제 결혼을 한다. 근데 결혼을 하면 이 무의식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니하고 나가 똑같다, 이렇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결혼한 이튿날부터 그 다음에 뭐가 발견된다? 다른 게 발견돼요. 아시겠어요? 아니, 모욕하고 수건을 갖다가 거기다 안 집어넣어 놓고 젖은 거를 그냥 밖에 걸어놔. 아니, 왜 저기 빨래통에다 안 집어넣고 여기에 놔놓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모욕하고 닦은 건데 물밖에 없는데 그거 말려놨다가 다시 닦으면 되지. 아니, 이거 지저분한 걸 저 넣어야지. 그게 왜 지저분해?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놔도 아니, 이게 왜 간도 너무 못 맞춰? 간이 안 맞아 하고 먹어보니 간이 딱 맞거든요. 간 딱 맞구만은. 이래가 이제 짜다 싱겁다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 둘, 셋, 넷,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제 다른 게 나타납니다. 그 잠번찌가 이제 이거 이제 멍든다고. 아, 이거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래가 뚜렷하게 안 맞는 거는 없는데, 큰 사건은 없는데 뭔가 그냥 꼴보기 싫어. 그래서 못 살겠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 뭐 이런 누가 봐도 이혼할 만한 사연이 있는데,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사연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도 말을 잘 못해. 그럴 때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격 차이다 이래요. 성격 차이란 게 뭐예요? 별 사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60이 넘어가 황혼이혼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50%가 성격 차이래요. 이유가 특별한 옛날로 따지면 이혼 사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뭐 어디 작은 집을 하나 해가 애를 가졌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이혼 사유가 되는데 요즘은 아무 이혼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를 따지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100,000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거 다 따지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다른 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르다는 걸 당연하게.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다른 것이 발견이 된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발견된다고? 같은 게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뭐가 눈에 보인다고? 다른 게 눈에 보여. 멀리 있으면 큰 것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티끌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이게 같은 사업장에서 같이 장사하면 싸움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가능하면 같이 안 하면 좋아요. 거기는 같이 하면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사장이 둘이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당을 한다 하면 남자가 사장하는데 여자가 하든지 하나는 사장하고 식당이 딱 출근하면 하는 사장 하는 종업원을 해야 되는데 둘이 다 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싸우게 돼요. 어느 회사든지 머리가 두 개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지금 머리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나가버리면 지가 대장인데 아시겠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이게 지위 하나 더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불편한 거예요. 남자는 집에 있으면 편하죠. 지 혼자 있으면 지가 커피 끓여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 둘이는 원래 이제 그 직장 다니다 집에 오면 주로 아내가 못 견뎌요. 남편이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에서 보면 힘드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조금 진실을 보면 인연의 소중함을 알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결책이 본질을 꿰뚫어 버리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 이건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보면 힘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공부하는 이제 2차 첫 번째 딱 꿰뚫어 버렸을 때는 노력할 것도 없고 눈을 감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해야지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된다는 짜다 이러면 저 싱겁다 이러면 소금 여기 있어요 이래야지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이래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같이 있을 때는 뭐든지 나와 다른 것을 그냥 수용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본질을 꿰뚫는 게 현명한 사람이고 이제 본질을 못 꿰뚫으면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뭐하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있어도 귀찮지 않아요. 같이 있어도 귀찮지 않으면 헤어져도 외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중생은 어떠냐? 같이 있으면 귀찮고 헤어지면 외롭고 그래서 또 같이 있으면 귀찮고 또 헤어지면 외롭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를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 그러면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서 좋고 헤어지면 헤어져서 좋고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 좋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어 좋다 이러면 어때요?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여여하다 이걸 붙여라 그래요.
여여하다. 열애.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다.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서로 다름을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자기 무의식 세계가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왜 이래 왜 그래 좀 닿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남아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이거는 내 취향이지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타인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께 있는 거를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이제 자기가 헤어져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러면 여여하다 그래요. 직장을 구해가 나가도 외롭지 않고 같이 있어도 귀찮지 않고 근데 같이 있으면 귀찮고 또 이래가 어디 이제 저러다 직장 하나 구해져가 멀리 주말 부부 되면 이제 또 외롭다고 또 난리고 나한테 또 물을 거예요. 남편이 멀리 떨어져가 주말 부부인데 어떡하면 좋냐고 또 이러면 그래서 늘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니까 불교 용어로 말하면 뭐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인연 따라 해라. 이거를 천주교 신앙대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겠다? 천주교 다니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있으라면 함께 있고 헤어지라면 헤어지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간섭하지 마라 네가. 아시겠어요? 주의 뜻대로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남편이 집에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면 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게 신앙이다. 네.